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공공의료 분야를 살펴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시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직 시장이 민주당이거나 공석인 지역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일선학교에서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인력수는 지원청마다 제각각이어서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고 전문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상당수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 공약을 이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공공병원 설치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시대 등 공공의료 4대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경남 공약은 서부 경남의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복지타운 조성 지원,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립의 보건의료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남 공약은 서부 경남 통합의료복지타운 조성과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100만 원 상한제와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 등의 심상정 케어와 중진료권 공공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신건강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와 각각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국가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4차 병원 건립을 통해서 국가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요소로 등장했고 지역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서로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제시했지만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949곳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소 949곳 가운데 99.4%인 943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그 밖의 경우는 임시기표소와 투표 안내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직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공석인 지역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가 소식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장선거 예비후보 현황을 보면 8개 시지역 가운데 창원과 통영, 사천, 김해, 거제시에만 16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4곳은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사천은 공석이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진주와 밀양에는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산은 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출마가 유력한 국민의힘 나동현 전 시장이 부울경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 방침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경 시도의회 대표들이 메가시티 청사를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결정해 김해와 양산시가 유치를 희망한 가운데 창원 특례시민협의회가 창원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역사적 근원과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시군 간 유치 경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통합정치개혁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선거구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현재 도내 96개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4곳, 3인 선거구는 28곳, 4인 선거구는 4곳에 불과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은 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면서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경남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올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지만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0도, 진주 영하 3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낮겠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낮 동안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5도, 밀양 영하 2도를 보이며 영하권 추위가 느껴집니다.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 영하 2도로 춥습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지난 1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 추정 학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니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서 업무를 맡는 교육청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인력 구성에 대한 지침도 없어 일선 교육청별로 인원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학교폭력 심의 업무는 일선 학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학교별로 위원회를 꾸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780건, 관할 학교가 가장 많은 창원이 206건으로 학폭 심의 건수도 가장 많았고 김해 156건, 양산 11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별로 학폭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일까? 창원교육지원청 다음으로 심의 건수가 많은 김해는 창원의 절반도 채 안 되는 5명이었고 100건이 넘는 심의를 한 양산도 전담 인력은 3명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전담 인력 수가 제각각인 이유는 학교폭력 업무 전담 인력 구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각 교육청의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부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상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업무 배치라든가 인력 배치는 교육장님한테 있고요. 제각각인 인력 운영 탓에 일부 학폭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고 여기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건수가 발생하잖아요. 그 학교가 몇 개소인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교폭력 전담 부서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경감을 비롯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맡은 목적은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지원됐는데요. 현재 그 실태가 어떤지 이어서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 교육부가 지난 2019년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선순위로 내놓은 대안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현재 실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정원을 정해놓은 전국시도 교육청 11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이 목표한 충원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심과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상대적으로 꺼리는 현상도 있지만 처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보통 교육청에선 변호사들에게 5급 또는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는데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야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어느 근무 지역보다 더 강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학폭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굳이 법적으로 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 변호사까지 필요할 정도의 관계 개선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교육 현장의 목표겠죠. 이처럼 학폭 전문 변호사 채용이 제각각인 건 교육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들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영역이 아니고 시도의 교육감님께서 이제 결정하는 내용이어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교육부는 적어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선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원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택시감차 보상사업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 영산택시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남하면 공유냉장고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남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하만 청년창업가 워크숍이 오늘 오전 10시 여항산 마을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상남도가 청렴 업무 담당 팀장 120명이 참석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찰체계 구축을 위한 공직감찰 TF팀과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도를 확인하는 청렴 경남 지킴이 콜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엔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22%를 생산하고 있는 경남 주요 농산물인 양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저장 양파 소비 촉진을 추진합니다.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양파 소비가 줄면서 양파의 이번 달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53원, 지난해보다 61% 이상 하락한 상태로 도는 조생종 출하 시기를 5월 이후로 유도하고 양파 판매 행사와 소비의 날 등 소비 촉진 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도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옹벽과 절토 사면 등 35곳을 대상으로 기초지반 침하, 배수로 관리 상태, 균열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동구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신속항원 검사받는 날을 운영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하동군 보건소를 비롯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13개 읍면의 31개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요청하면 PCR 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4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만 19살 이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함양군은 애초 예산보다 4.23%, 237억 원 증가한 5,84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함양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NK 경남은행과 경남벤처기업협회,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등은 최근 경남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업무 지원 협약을 맺고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은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0.7% 금리 우대해 지원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0달 만에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영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달 25일 회생 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 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탄소 저감이 시급한 자동차 부품, 주조 용접 등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공정의 지능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입니다. 고효율 설비 개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과 연계해 융자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창원형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을 누비고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력형으로 시행하는 창원형 공공배달앱 누비고는 광고료나 가입비가 없고 배달앱 중개수수료도 민간 배달앱 평균 1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2% 이하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복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올해 3월부터 기존 8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18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합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통합 복지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참여자 648명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